현역가왕 2분 본선 진출자 10인 공개. 황민호가 현역가왕 2분 본선 3차전에서 진또배기를 열창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흔들림 없는 무대 매너로 연예인 판정단의 극찬과 기립 박수를 받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높은 점수로 준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1일 방송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2분에 황민호가 출연해 본선 3차전을 펼쳤다. 앞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 곡 싸움에서 나태주와 대결을 펼친 황민호는 21호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이날 방송된 2라운드에서 머루와 다래의 진또배기를 선곡하며 진정한 뒤집기 한 판을 노렸다. 초반부터 시원한 가창력으로 분위기를 제압한 황민호는 폭풍 고음에도 끄떡없는 가창력을 뽐냈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고 무대 후 연예인 판정단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를 본 장영란은 민호 군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상위 레벨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정말 존경한다고 전했다. 서른도는 짧은 시간 동안 극과 극을 오갔을 것이라며 황민호 군은 탑7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극찬했다. 김다현은 민호는 지금도 너무 잘하지만 선배님들 말씀과 조언을 듣고 더 많이 무서워질 정도로 클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도 여기서 무대를 꽉 채워준 민호가 너무 대단하고 기특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민호는 결국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박현빈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자리 마스터분들이나 같이 경연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적이나 데뷔 시절에 이런 오디션에서 안 떨어져 봤던 적이 없다며 모두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황민호 군이다. 많은 이들이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그 결과 황민호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총 360점 만점에서 34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국민 판정단 점수가 합쳐진 최종 점수에서 황민호가 준결승에 진출할지 궁금증이 모아졌다. 한편 황민호는 현재 다양한 방송 및 콘텐츠를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다. 황민호가 출연하는 MBN 현역가왕 2분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2. 현역가왕 2에는 있고 미스터트롯 3에는 없는 것.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트로트 예능이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MBN 현역가왕 2분과 TVCHOSUN 미스터트롯 3분과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어제 21일 방송된 현역가왕 2분은 전국 시청률 11%. 순간 최고 11.7%를 기록하며 화요일 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미스터트롯 3분 역시 지난 방송에서 11.9%. 순간 최고 13.9%를 기록하며 목요일 밤 예능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두 프로그램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성공시킨 서혜진 PD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선의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서혜진 대표는 2022년 TV조선 퇴사와 동시에 크레아 스튜디오를 설립. MBN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시리즈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트롯 예능의 새 장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첫 방송된 현역가왕 2분은 애녹, 박서진, 신효, 신승태, 김수찬 등 현역 가수들이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연을 내세운다. 무대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인 만큼 완성도 높은 무대와 깊이 있는 감정을 선사한다. 2025년 열릴 한일가왕전 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도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여기에 베테랑 MC 신동엽의 재치 넘치는 진행은 긴장과 웃음을 절묘하게 조율하고 있다. 반면 미스터트롯 3분은 보디빌더 마선호, 시니어 모델 김칠도, 밥솥 회사 직원 황마로 등 다양한 직업군의 참가자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감동 스토리를 그려낸다.
매주 미공개 영상을 대방출하며 무대 박 이야기도 전한다. 어제 21일 방송에서는 이찬원의 절친 마재경이 출연해 우정과 감동을 더하며 화제를 모았다. 미스터트롯 3분가 신인 발굴과 스토리텔링에 주력한다면 현역가왕 2분은 프로페셔널한 무대와 긴장감 넘치는 경연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특히 현역가왕 2분의 뒤집기 한판 같은 특별 라운드는 중위권 참가자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처럼 두 프로그램은 같은 트롯 오디션이지만 각자의 독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장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두 프로그램이 만들어낼 새로운 트로트 역사에 기대가 모아진다. 3. 종합 48세 김종국 LA 블랙하트 결혼설 사실이었나 초혼일 필요 없어 너무 행복 틈만 나면 김종국이 결혼 조건에 관해 꼭 초혼일 필요 없다는 말에 수긍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예능 틈만 나면 에서는 차태현과 김종국이 출연했다. 1976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972년생 유재석에게 조십 대는 어떤 느낌이냐고 묻자 유재석은 별로다 라 답했다. 김종국은 50대가 되면 가족이 있는 것과 혼자인 건 많이 다르다며 자신의 솔로 생활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유연석이 형 없잖아 라며 안타까워하자 김종국은 너 왜 그렇게 짠한 표정을 짓냐며 웃어넘겼지만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혼자 세월만 흘러가는 느낌이다 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차태현은 괜찮다. 꼭 초혼일 필요는 없지 않냐며 김종국의 결혼 상대 조건에 관해 너스레를 떨었고 김종국도 그렇지 뭐라며 인정했다. 유재석은 전에부터 시작해라며 조언했다. 차태현은 요즘 결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MC 하다가 출연자로 나가라고 농담했다. 이어 나는 솔로 나가면 대박일 것 같다고 말하자 김종국은 잘해서 할게라고 답했다. 유재석은 김종국은 솔로지만 사랑받는 헬서들의 아이콘이다 라고 말했다. 유연석은 솔로 헬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 예를 들어 사랑의 바벨 같은 걸로 라며 농담했다. 김종국은 바벨을 한 손으로 들어야 출연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유연석은 결혼 상대에게 필요한 조건과 절대 안 되는 조건이 뭐냐고 물었다. 김종국은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상대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차태현은 이를 듣고 결국 자기 운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다라며 해석했다. 이어 와이프가 낚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술도 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묻자 김종국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한숨을 쉬며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석이 게임에 걸려 식사비를 계산한 뒤 김종국은 커피는 내가 쏘겠다며 카페로 향했다. 이때 유연석이 원두, 차태현이 텀블러, 유재석이 딸 나은이를 위한 가방을 추가로 골랐다. 유재석은 나은이가 좋아할 것 같다며 딸에게 선물할 가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카페 결제 금액이 12만 7,700원까지 올라 식사 비용에 육박했다. 김종국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유재석이 돈 많이 벌 때 이런 데 써야 한다고 격려하자 마지못해 수긍했다. 유연석이 형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짚자 김종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행복하다며 웃으며 넘겼다. 그러면서도 너희들 기억하냐? 내가 차태현 자녀에게 에어팟을 선물했던 거라며 자신의 훈훈한 면모를 강조했다. 4. 신분 세탁 임지연. 운명 참 기구하다. 옥시 부인전.
본 적 없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임지연의 삶이 과몰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TBC 토일 드라마 속시부인전, 극본 박지숙, 연출 진혁, 최보윤, 제작 SLL, 코퍼스 코리아. 이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노비 구덕이 김지연분에서 마님 옥태영, 김지연분 되기까지의 기구한 운명 속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위기들과 이에 대처하는 옥태영의 차별화된 자세를 샅샅이 살펴봤다. 옥태영은 아씨 김소혜, 하율리 분의 몸종 구덕이로 살던 시절 아씨와 혼담이 오가던 송서인, 추영우 분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노비 인생 처절함의 최고조를 찍었다. 호되게 멍석마리를 당하고 강제로 주인의 수청을 들 위기까지 처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 그러나 이 난관을 곧 기회로 이용한 구덕이는 나두로 주인 김낙수, 지서환 분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소혜아 씨에게는 요강을 끼얹은 채 제 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주인 부녀의 온갖 핍박에도 늘 자유를 꿈꾸며 돈을 모았던 노비 구덕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생존기에 서막을 열어젖히게 됐다. 노비 구덕이에서 양반이 된 옥태영은 특유의 영민함으로 현감 성규진, 성동일 분의 눈에 들어 현감댁 며느리가 됐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역당으로 몰려 집을 떠났고 어질던 시부는 역당을 방관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을 삭탈당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시동생과 가문에 덩그러니 남았다. 험난한 세상 속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이들이 사라지고 집안의 어른으로 홀로 남게 된 옥태영은 절망하던 것도 잠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그 결과 거짓 역당 소동과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운봉산 노두 불법 채집의 진상까지 제 힘으로 모두 낱낱이 밝혀냈다. 이로써 빼앗겼던 가산과 소중한 식솔들, 존경에 마지 않던 시부의 명예까지 되찾으며 진정한 성씨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책임지는 삶의 모범을 보여줬다. 홀로 성씨 집안을 일으키고 외집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던 옥태영의 명망은 나날이 두터워져 갔다. 뿐만 아니라 첫사랑이었던 천승휘, 추영우 분과 가짜 부부로 살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청수연의 새 현감으로 부임한 옛주인 김낙수와 소혜아 씨를 마주하게 됐고 매일같이 도망친 구덕이만 찾아 헤맸던 김소혜는 옥태영을 보자마자 구덕이임을 한눈에 알아봐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나 옥태영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당당하게 일관했으며 오히려 청수연에 남아 김낙수의 횡포로부터 동네 사람들을 지켜냈다. 이처럼 유독 복잡다단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온 옥태영은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다른 보법으로 길을 개척해 응원을 유발하고 있다. 정체가 발각돼 추포된 상황 속에서도 옥태영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옥시부인전은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2위에 올랐다. 지난달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또 한 번 이름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